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0.86%, 그 다음 나스닥이 0.17%, S&P 500이 0.3%, 러셀이 1.82%로 상당히 많이 올랐죠. 러셀이 많이 올랐던 이유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다. 자,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많았다는 것은 오늘 아무래도 고용지수 자체가 상당히 나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의 추세가 계속해서 되었는데,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침장에 조금 일단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죠. 마소 때문에 좀 많이 빠졌던 것이 좀 회복하면서 오라클과 더불어서 그런 것들이 장세가 조금은 반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 폭으로 상승으로 일어나는 데서도 조금은 시간은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마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파니 일단 CEO 자체가 시장이 아직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가치를 갖다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소가 좀 안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에 자본 지출이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한 후로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한 11% 정도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별히 챗GPT 모델에 대한 관심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기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의 제미나이 3의 모델의 성공에 대한 우려로 있어서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 마소의 지금 AI 제품이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더 인포메이션이 보고를 했죠. 이런 것들도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자, 마소는 판매량 할당량을 낮추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보고서를 반박을 했죠. 자, 이런 모양이 있어서 오늘 시장이 조금 많이 하락했던 것이 마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에서 시장에서 아무래도 마소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한 2.33% 정도 하락되면서 엔비디아 역시도 한 1.04% 정도 하락이 됐죠. 자, 그와 동시에 테슬라 로봇공학에 대한 아무래도 트럼프에 지금 밀어주는 것들이 있죠. 행정명령이 있겠다. 자,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한 4%나 상승됐고, 오라클도 마찬가지로 CDS 여러 가지 프리미엄에 대한 그런 보상이 높아진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웰스파고에서 아무래도 앞으로 향후에 주가 자체를 많이 올라갈 것이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상승이 됐습니다. 팔란티에 역시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빅테크는 뭐 큰 폭의 상승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요거 빼고는 그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장비는 좀 좋은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들, 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빅테크 중심 빼고 지금 이제 금융주 이런 것들은 좀 좋은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월마시라든지 에너지 업종이 조금 장에서 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좋은 가운데 있었는데 빅테크는 그만큼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시면 에너지가 좀 많이 상승했죠. 오늘 장에서 에너지가 좋았다. 자, 그 다음 파이낸셜도 좋았죠. 이제 금리 같은 영향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베이징 머티리얼스 이런 식으로 올라갔고, 안 좋았던 것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 다음 유틸리티 테크놀로지가 조금 일단 반등이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는 상승은 좋았는데 기술주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쪽보다는 다른 쪽에서 조금 더 많은 상승세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쪽이 아직까지는 올라오려면 조금은 시간은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S&P 500의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직전 고점에 있는데 직전 고점 아직까지 뚫지는 못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는 일단 면했기 때문에 추세는 다시금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락되는 추세 있죠. 요 추세 라인대가 또 완전히 일단은 계속해서 하락의 추세는 어느 정도 일단은 변환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주가는 달릴 가능성이 많은 거지. 지금 현재 모습에서 여기서 내려온다 이렇게 보기 힘듭니다. 만약에 꺾일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직전 저점을 깨고 이렇게 내려왔어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이 아니고 반등을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금 상승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물론 직전 고점까지는 못 올라오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N자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지 내려가고 있는 중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 100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가 일단 하락되는 추세들은 어느 정도는 꺾였다는 거겠죠. 내려온다면은 이런 추세를 갖다 돌파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갔어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이 추세 라인대 정말서 하단의 추세 라인대를 갖다가 패널을 돌파하면서 아직까지도 한 5, 6일 위에서 논다는 말은 주가는 더 달릴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러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락되는 추세를 갖다가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는 상승으로 올라가겠다는 뜻이지 하락으로 내려갔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고용이 부진하면서 10년물 금리가 좀 많이 내려갔죠. 0.71% 내려갔고 2년물 금리도 0.74%, 그다음에 10년물, 30년물 금리도 좀 내려가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지금 이제 제페니스엔의 10년물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엔캐리는 우리가 조금은 조심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무엇보다도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규제 완화가 있다는 거죠. 뭐 뱅가드라든지 웰스파고 이런 데서 지금 충분히 일단 담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SEC에서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로 인해서 자, 그런 것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애들이 여기다가 다 지금 이제 돈을 갖다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자기 돈이 들어갔는데 이걸 갖다 완전히 망가지면서 비트코인을 없애겠다. 자, 그렇게 하진 않겠죠. 계속해서 법안들을 만들어내면서 자기 돈을 벌어야 되니까 비트코인을 갖다가 계속해서 올릴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는 ADP의 고용 보고서 부진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우가 40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ADP의 비농업 부분에 고용 변화 있죠. 요거 자체가 5천 정도로 예측했는데, 자, 마이너스 32,000원에서 큰 폭에 지금 이제 떨어졌다는 것들. 이전에는 47,000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통해서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상승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노동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노동시장이 상당히 일단 안 좋게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 통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좀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어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수로 인해서 좀 약간 기술주들이 약간 폭락이 있었는데, 자, 그걸 보시게 되면 더 인포메이션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AI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판매 할당량을 축소한다. 자, 그렇게 말을 했죠. 자, 그로 인해서 1% 이상 폭락이 되고 있는데, 자, 주가는 회사가 영업사원의 판매 할당량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후에는 조금은 반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지금 이제 엔비디아 비롯해서 브로드컴,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동조되면서 전부 다 조금씩 하락이 됐다.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찬가지고, 자, 지금 현재 시장은 승자와 패자를 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모두가 서로에게 투자하고 있지만은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혁신적인 시장이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사항 중 하나는 데이터 센터 등의 자금을 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지, 자, 그것이 일단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웰스파워 같은 경우는 오라클이 앞으로 AI를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 요 은행은 해당 주식에 대해서 과대평가 등급을 부여하면서 목표가 $280를 설정하고 있다. 39%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21% 정도 상승했지만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다. 유지하기 힘들다. 자, 그래서 한 29%가 하락이 됐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붐이 주가 상승의 여력을 제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봐서 좀 초기 단계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대부분 판결을 임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조금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코스코도 뭐 수해놓고 있고 이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말하고 있기를 관세 유지를 위해서 예비 계획이 있다. 그 플랜 B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확한 관세 구조를 갖다가 재창수할 수 있다. 계속해서 이연해서 갖고 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행정부 관리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아무래도 법원에서 패소한 후에 1974년 무역법 301조, 그다음 122조, 그다음 1962년 무역학대법 232조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면서 대응할 것이다. 자, 그렇게 예측하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관세 구조를 재구축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체로 일단은 그렇게 가능한지 자, 그렇게 질문을 받자 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22조는 영구적이지만은 다른 조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 플랜 B로 지금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시장에서의 혼란은 없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건 일단 시총 있죠. 시총이 어느 정도 일단 지금 S&P 500의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위 100대 기업 있죠. 라지스트 100대 기업. 자, 그거 자체가 파란선입니다. 이 파란선 자체를 본다면 한 65%, 68%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총이 일단 큰 종목들. 자, 그만큼 일단 차지하고 있고. 자, 그 다음 100대 기업을 제외하고, 그 다음 500개 기업이 있죠. 100대 기업을 제외한 400개 기업 되겠죠. 그거 자체를 본다면 시총이 지금 현재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쏠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 100대 기업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고 있다. 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안 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안 가고 있다.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400대에 이제 미드캡 있죠. 자, 지금 이제 중형주 역시도 지금 이제 시총이 한 5% 정도밖에는 차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스몰캡 본다면 이런 것들은 뭐 2%도 안 되게 차지하고 있죠.
자, 그만큼 중형주, 그다음 소형주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하락이 되고 있고, 자, 대형주 위주로만 지금 이제 상승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도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좀 포트를 구성하실 때 좀 대형주 위주로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는 빅테크의 net PP입니다. 즉 말해서 고정자산을 말하고 있죠. 프로퍼티라든지 지금 이제 플랜트, 이퀴먼트 이런 것들 말하고 있는데, 자, 그와 더불어서 캐펙스 있죠. 이런 것들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은 적어도 지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갖고 있죠. net PP 자체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329빌리언. 자, 그 다음 지금 이제 마존은 일단 155, 그 다음 마찬가지로 알파벳이 185, 그 다음 메타가 136, 오라클이 한 28빌리언 정도 가지고 있다. 자, 거기다가 캐펙스를 갖다 투자하는 거 있죠. 자, 그거 역시도 83, 그 다음에 44, 52, 37, 이렇게 여기도 6빌리언 정도 가지고 있죠. 자,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또 감가상각 있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오라클 같은 거를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은, 자, 오라클의 PP가 28밀리언, 그 다음에 6빌리언 정도로 일단은 지금 이제 캐펙스가 계속 투자되고 있는데, 감가상각은 5빌리언 정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가 빨리 돼가지고 계속해서 일단 AI 자체가 붐이 일어나면서 이익이 많이 발생되면서 적어도 5년 이상은 가야만이 이런 것들을 다 상쇄하면서 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지 못하면은 이쪽에서 감가상각이 다 일어나서 다 없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돈 자체가 다 이익이 다 사라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AI 붐이 지속이 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우리도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반드 인베스터들 있죠.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경고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제 US 트레저리가 피킹한 데 있어서 케빈 헤세스로서, 자, 그것이 상당히 일단 패드 의장으로서 픽을 했죠. 상당히 지금 이제 반드 투자자들은 두려움이 있다. 경고를 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2%가 초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금리를 갖다 큰 폭으로 지금 이제 내리겠다. 자, 그거 자체에 있어서 반드 투자자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일단은 지금 이제 인하를 했을 때, 자, 시장 자체가 조금 왜곡되지 않겠는가. 시장에 발작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반드 투자자들이 상당히 경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엔비디아 주가는 많이 가지 못하고 구글의 주가는 많이 가고 있죠. 자, 그 이유를 한번 보게 되면 제미나이 앱 다운로드 있죠. 요거를 지금 이제 챗GPT를 많이 캐칭을 했습니다. 따라잡았다는 거죠, 요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챗GPT의 다운로드가 제미나이보다는 좀 많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지금 문제가 아닌데, 저 요거 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요거죠. 다른 것보다는 챗GPT를 갖다가 쓰고 있는 거 있죠. 사용자 수. 자, 이렇게 일단 사용자 수가 계속해서 더 많은 시간을 갖다가 어디다가 하냐면은 라이벌인 챗GPT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미나이가. 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폭발적으로 사용량이 많아지게 됐다. 자, 그거로 인해서 지금 주가 자체가 구글 주가가 좀 많이 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것이 지금 챗GPT의 트래픽에서도 좀 디클라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트래픽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자, 그 정도로 일단 트래픽이 줄어들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줄어든 것이 거기다가 제미나이로 가고 있다는 거겠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바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 진영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테슬라 주가가 많이 뛰었던 이유를 보게 되면 2010년도에 로봇공학 행정명령을 검토 중에 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특별히 루트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로봇공학의 CEO들과 회동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고, 행정부는 내년에 공식적으로 로봇공학 명령을 검토하겠다. 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뭐 팔란티아 이런 것들은 로봇 함대 교통 관제사 역할이 될 것이고,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것들, 퀄컴은 로봇의 감지란지 작동을 담당하는 엔진 신경계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는가.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동화를 갖다 산업용으로서 로봇을 구동하는 직접적인 그런 제조업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구글, 아마존, 마소 이런 것들은 모든 기계를 연결하는 AI 데이터의 계층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다 합치가 되고 있는 것이 로봇공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 많은 포커스를 주지 않겠는가. 그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뛰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즘에 마이클 버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AI 버블이 붕괴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는 이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빅소스의 투자자 마이클 버리는 인공지능 시장의 거품이 향후 2년 안에 가라앉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반 기술에 대한 지출이 정점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주가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닷컴 열풍의 패턴을 따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벌이는 자신의 팟캐스트인 어게인스트 룰에 나와서 진행자인 마이클 루이스에게 이전에 모든 팟캐스트에서 보였던 것은 자본 지출이 절반도 끝나기 전에 관련 주식의 시장의 정점을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게 다 끝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본 지출이 아직 정점에도 도달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그가 최근에 AI 업계를 둘러싼 거품의 형성에 주목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팔란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기술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AI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가치 평가가 정당화되긴 어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가치 평가는 어려운데 그 컨설팅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자, 그건 또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근에 등록을 취소하고 सब스택에 블로그를 개설한 벌이는 투자자들이 이번 상승세 동안에 급등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시장이 하락세는 다 큰 버블 때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말서 저 장기적인 하락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AI 종목에 집중된 인덱스 펀드 ETF에 수동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모든 게 저절로 해결될 것 같다. 자, 미국의 주식을 매수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건 정말 어려울 거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팔란티의 주가가 현재 수준에서 크게 하락할 것이다. 아무래도 이 방위 주식은 2025년도에 거의 130% 급등했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에 2100% 이상 급등을 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헬스케어 주식을 매수하겠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S&P 500 지수는 지난 3년 동안에 의료 부분은 11% 성장했고 광범위한 지수는 같은 기간 동안 68% 급등했다. 저평가돼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기를 상당히 잃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에다가 투자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암호화폐는 물질적 가치가 없다. 불법 행위 증가로 인해서 이어지고 있다. 자, 암호화폐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의 튤립 금융과 비슷한 모양이 있는데, 자, 튤립 금융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 있다. 그 이유는 범죄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일리 있는 말도 있고 아닌 말도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지금 현재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죠. 자, 그런데 이익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것들. 자, 팔란티어의 지금 이제 이익의 발생 근거는 컨설팅이 아니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직접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은 물론 컨설팅 말로 하는 것들, 자, 그렇다면 뭐 맥켄지라든지 지금 이제 딜로이트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소프트웨어에 지금 이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지금 초창기라는 것들 AI가, 자, 그런 것들이 사람의 보는 눈마다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와 반대되는 또 입장도 있죠. HSBC 같은 경우는 AI 버블의 우려를 반박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업의 74%가 제너레이티브 AI를 통해서 긍정적인 수익을 보고하고 있다. 그런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95%가 투자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에 반박을 가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지금 널리 인용된 7월의 MIT 난다 수치가 취약한 데이터, 그다음 AI 버블에 대한 과장된 우려에 기반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수치 자체가 취약한 이것들이 일어났던 이유는 자, 데이터가 별로 없었다는 것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너무 과장됐다는 것들,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수치 자체가 너무 취약하게 나온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HSBC는 AI 성공 측정이 좀 복잡하다는 것들, 방법론이 좀 민감하다는 것들, 정확하게 수치로 나타내기가 힘들다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세 번째 연구를 진행 중인 와튼 GBK 연구를 통해서 AI가 투자가 많은 기업의 실질적인 생산 성과라든지 성과 향상을 가져다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제미나이라든지 아니면 오픈 AI 이런 것들을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쓰면서 실질적으로 일단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생산성이 바로 직결이 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유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로 보기는 좀 힘들지만 항상 이용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일단 생산성 향상에 상당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AI가 버블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 이번에 어닝이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3분기 어닝 콜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시게 되면 AI 자체가 우리의 큰 일단은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아무래도 수요를 많이 가져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안업체가 이야기하고 있기를 AI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걸 통해서 이익과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성장이 계속해서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버블이 아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주식들은 이번 달에 벤치마크가 재조정될 때에 S&P 500에 추가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S&P 500에 추가되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지수에 있어서 요번 프라이데이 있죠. 12월 19일 날. 자, 그때 지금 4분기에 변화가 좀 있을 것이다. 벤치마켓 스탁 인덱스에.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 본다면은 컴포 시스템, 퓨어 스토리지, 그다음에 시에나 요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요런 것들은 아무래도 미드캡이 있죠. 미드캡 400 지수에다가 구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일단은 좀 무겁게 들어가고 있는 것은 카바나라든지 CRH, 버티브 홀딩스, 그다음에 알람 알림, 그다음에 에어리스 매니지먼트 요런 것들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다우 지수에 편입되는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 요런 것들은 아무래도 기업의 규모라든지 재무 건전성, 거래 가능한 주식 수, 하루 평균의 주식 거래량 요런 것들을 종합해서 자, 최종으로 결정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의 현재 3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기술주다. 그중에서도 알파벳, 메타 요런 것들이 좀 포함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발표 후에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벨 같은 경우에는 분석가들이 정한 수익의 기준을 충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립적 입장과 강세적인 입장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3분기에는 20억 8천만 달러 매출을 기록했죠. 예측치는 11억 7천만 달러였고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76센트였습니다. 예측치가 73센트였다. 그래서 비트를 했다는 거겠죠. 자, 그와 더불어서 컨퍼런스 콜에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25% 증가할 거다. 자, 그렇게 밝혔고 이번 분기 매출은 22억 달러로서 예상치인 21억 8천만 달러를 비트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셀레스티얼의 AI를 갖다가 32억 5천만 달러 인수할 것이다. 그렇게 밝혔고 자, 매출의 이정표를 달성하게 되면 인수 금액을 55억 달러까지도 늘릴 수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중립적인 평가 주면서 목표 주가 90달러 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벨의 맞춤형 실리콘 고객 기반의 확대,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낮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주식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을 유지하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27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맞춤형 컴퓨터 매출에 대한 확신이 점차 커진다면은 더욱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웰스파워 같은 경우는 과체중을 주면서 90달러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벨은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전체 칩 산업의 성장률을 능가하고 있다. 그래서 독특한 칩 회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5에서 20%의 속도로서 매출의 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탁월한 매출 성장에 그런 것들 외에도 지금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서 업계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바클레이 같은 경우는 동일 가중치를 주면서 105달러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오랜 불확실성 끝에 회사는 예상보다 훨씬 앞서서 27년도, 28년도의 실적 전망에 대한 베일이 벗겨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핵심 사업의 성장과 에이직의 확장이 주가에 크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끌 웨이트를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업 전환을 위해서는 2026년도 하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중립 주면서 105달러 주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판매 가시성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셀레스티얼 AI 인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희석이 있다는 거죠. 딜루전이 있다는 것들. 그다음 두 번째는 내년에 데이터 센터의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25% 이상은 높지만은 AI 컴퓨팅의 동종업계의 전년 대비해서는 성장률이 50에서 한 100%보다는 좀 낮다는 것들. 그 다음 2027년도 8년도의 성장이 대규모의 내부 에이직 프로그램에 이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기존의 엔비디아의 파트너, 즉 오픈AI라든지 브로드컴 이런 설계의 IP를 선택할 수 있는 신규 고객,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에 달려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중립을 유지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동일 가중치 주면서 112달러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에이직 사업에 대한 기대치를 훨씬 더 뛰어넘고 있어서 10월에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향후 2년간은 상당한 강세를 보일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AI 반도체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마벨은 수혜주 그룹에 속하지만은 여전히 이퀄 웨이트를 유지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JP 모건은 과체중으로서 130달러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기 순환적인 사업의 지속적인 회복세, 지속적인 AI 성장에 호조에 힘입어서 성장세는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향후 전망치를 갖다 상향 조정하고 있고 12월 26일 목표 주가를 기존 120달러에서 130달러로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웰스파워 같은 경우는 오라클이 AI 리더로 부상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앞으로 큰 성과를 거둘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웰스파고는 오라클이 앞으로 AI를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과대평가 등급을 부여하면서
$280로 설정하고 있다. 즉 한 39%, 40%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물론 올해 한 21% 정도 상승했지만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자, 그런 우려가 들면서 4분기 거의 29%는 하락을 했습니다. 더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붐이 주가 상승의 여력을 제공하고 있다. 초기 단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라클이 AI의 슈퍼사이클의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자, 그 이유는 이미 5천억 달러 정도의 AI 규모가 성사가 되었고, 거래가, 그 다음에 주요 계정 오픈AI, xAI, 메타, 그 다음 틱톡 이런 데서 선두주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들. 자, 그 다음에 고점 대비 42% 하락한 수준이라는 것들. 자, P 레이쇼가 25배라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오라클이 인프라 클라우드 시장에서 확실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부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019년도까지는 두 번째로 가까운 하이퍼스케일러와 비슷한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즉 말해서 네 번째 정도의 주요 클라우드의 기업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리 2029년도까지 클라우드 시장의 한 16%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지금은 지금 한 시장 점유율 5%밖에 안 되는데 3배 이상이 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라클이 세 번째로 큰 하이퍼스케일러 규모에 필적할 만큼 성장하는 것 자체가 주로 AI 사업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AI 사업에 지속적으로 추가 투자, 집중을 기울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4,550억 달러 추정치로 본다면 5천억 달러 이상의 모든 클라우드 제공업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백로그를 보유하고 있다. 주문 잔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또한 MS가 최근에 발표한 3,920억 달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이만큼의 주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의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고, 자, 메타와 엑세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 연구소 기준에서 750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대한 상승세를 예상할 뿐만 아니라 오라클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계약에도 상승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탄탄한 주문 잔고, 그다음 앞으로의 성장세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6명 정도가 일단은 바이를 주고 있고, 지금 이제 레이팅을 본다면, 그 다음 목표가를 본다면 345불 정도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ASML 갖다가 2020년도 최고의 반도체 주식으로 꼽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가를 1134달러에서 1331달러로서 상향 조정했다. 지금부터 한 20%의 상승을 의미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를 본다면 ASML이 DRAM의 시장에서 더 큰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함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28년도까지 ASML의 시장 점유율이 26%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투자자들은 리소그래피에 집약돼 있죠. 전 세계 웨이프 팹 장비의 지출 중에서 리소그래피 장비에 대한 그런 투자된 캐펙스의 비율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감소되지 않느냐. 자, 그렇게 우려를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12개에서 18개월의 논쟁 끝에 이런 상황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고객의 집중, 중국 시장을 둘러싼 다른 위험도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삼성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들, 마이크론이 EUV를 갖다가 도입을 가속화했다는 것들, 또한 인텔이 안정화가 되고 있고, AI 칩 제조업체들이 차별화를 위해서 최첨단의 N노드로 전환함에 따라서 고객 집중의 위험이 조금은 완화되고 있다는 것들. 자, 전반적으로 봐서 시장이 좀 뜨거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AI 통해서. 자,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국의 매출 기여도가 20% 초중반으로 정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경착륙과 심각한 수출 제한에 대한 우려는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지금 이제 상승의 추세로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ASML의 매출의 총 이익률이 2027년도에 확대가 돼서 주가가 추가적인 레버리지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자, 실질적인 개선은 더 나은 믹스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는데, 자, 투자자들의 인식에 있어서 웨이프 제부 장비, 이것들이 마이너스에서 좀 플러스로 스토리가 좀 바뀌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예상한다는 것들. 또한 30년까지 총 마진 자체가 500bp가 정도 확대되면서 5년간의 18% EPS의 연간 성장률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또한 15명이 지금 이제 바이 등급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홀드가 한 3명이고, 평균가는 아무래도 적어도 1063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저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뜨거워지면서, 자, 삼성, 그 다음 인텔 이런 쪽으로 다 뻗어나가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반도체 장비 업체에서는 좀 좋은 모양이 되고 있다. 그 다음 중국과의 어느 정도 미국의 약간의 지금 혼선은 있지만은 어느 정도일 땐 타입이 있다는 것들, 2015년도, 6년도에는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